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2지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12지지라고도 하고 12지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띠예요. 뭐 쥐띠, 뱀띠, 용띠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옛날 선조들, 어른들은 뭐 잔나비띠다, 개띠다, 무슨 원숭이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 띠로도 잘 모르기도 하고 그 명리라는 것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좀 바꿔야 되나? 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한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거든요. 네, 순서가 있고 또 이름이 있고 그래요. 오늘은 그 이름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게 하는 정도만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한글만 써놨어요. 근데 한글만 쓰면 알 수가 없거든 무슨 뜻인지. 한자는 표의 문자니까 어떤 뜻이 숨어 있을 거예요. 뜻을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요거는 그냥 입에 익숙해지도록 한 번씩 외우세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요. 자부터 볼게요. 자는 한자로는 자예요. 아들자인데요. 또 씨앗이라고도 하고 동물로는 쥐예요. 이게 이제 여러 뜻이 있는 거지. 요 아들자자 남자 여자 할 때 자자 요거 하나 가지고 아들자 씨앗자라고 말하면서 동물로는 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 임금님이 동물들한테 빨리 오는 순서대로 꼬리를 준다고 했었는데 쥐가 소의 등에 타고 가서 제일 먼저 가서 1등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쥐띠가 첫 번째인 거예요. 자는 쥐예요. 그 다음에 축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긴 축은요, 고생하다, 희생하다는 의미가 있대요. 그리고 동물로는 소예요, 소. 왜 우리 소 생각해보세요. 소는 다 버리지 않고 평생 일도 열심히 하고 죽은 후에는 몸을 다 인간들에게 바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소띠가 예전에는 좀 불행하다, 고생한다, 희생한다 그런 의미를 가져서 소띠 복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일복만 많다. 그랬는데 뭐 지금은 그런 의미는 별로 없고요. 어쨌든 축은 소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쥐가 1등으로 하늘나라 도착했고 그 다음에 소가 도착했다. 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은 인이에요. 인자는요. 우리 좋아하는 호랑이 이게 인. 인은요. 크다 동료의 의미가 있는데요. 동물로는 호랑이래요. 그래서 호랑이 같으면 호랑이띠가 좀 무섭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소띠 같으면 좀 순하다 얘기하고 호랑이띠는 좀 독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그래요. 이 인자를 보면 자축인묘할 때 인이로구나 이렇게 알면 좋겠어요. 내년이 이민년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2020년이 경자년이었어요. 경자년. 그 다음에 2021년 신축년이거든요. 내년은 무슨 년이 오는 거면 2022년에는 이민년이 돼요. 이렇게 자축임 순서대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도 경신, 임계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년이 지나면 묘가 와요. 묘는 이렇게 생겼는데 두 개가 양쪽으로 갈라지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무성하다, 왕성하다의 의미가 있고 토끼를 뜻해요. 토끼가 자손을 많이 낳잖아요. 호랑이는 많이 안 낳아요. 그러니까 큰 동물들은 적게 낳아서 잘 키우자 이런 거고요. 작은 동물들은 번식을 많이 하잖아요. 왜 개구리 보세요. 알로 낳는 동물들은 엄청 많이 낳잖아요. 부화율이 적어서 그런 거지. 묘는 무성하다는 의미가 있고 토끼를 뜻한대요. 자, 자축인묘 했죠. 그 다음에 진사오미 한번 보자고요. 진은 한자로는 진 이렇게 쓰는데요. 별 이름이기도 해요. 1월 성신 할 때 신이라고도 읽거든요. 동물로는 용을 뜻해요. 그래서 진이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은 변화무쌍하다. 용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있는 글자의 의미도 쓰고 또 동물로 변환시켜서 동물의 의미도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를 볼 때도 거기에 같이 적용시켜요. 자, 사를 한번 볼게요. 사는 한자로는 사라고 하는데요. 자식, 태아를 뜻한대요. 동물로는 뱀이에요. 절에 가면 사시공양 한다고 하잖아요. 사시공양. 사시는요, 언제냐면, 사시는요, 9시부터 11시에 해당해요. 요게 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잘 몰라서 그래요. 시간을 한번 볼게요.
볼게요. 그러면 사가 9시에서 11시면 진시는 언제일까요? 7시에서 9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시에 태어났어요 하면 오전 7시에서 9시에 태어났어요. 그럼 진시생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좀 더 위로 올라가 볼게요. 다시. 그러면 묘시는 언제일까요? 5시에서 7시.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가지고요. 방위도 하죠. 시간도 하죠. 계절도 하죠. 다 해요.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 개를 확장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를 한번 볼게요. 오는 한자로는 오, 이렇게 말 오자고요. 동물로는 말이라고 쓰고 한날이라고 얘기해요. 왜 정오입니다. 정오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오를 뜻하는 거예요. 말을 뜻하기도 하고. 그럼 당연히 오는 한낮이니까 남쪽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그 다음 미를 한번 볼게요. 미는요, 한자로는 이렇게 안일미, 아직 미 이렇게 해서 미래를 의미하기도 하면서 동물로는 양이에요. 근데 요거를 앞으로는 뭐 신민년이에요. 그럼 양띠해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신을 볼게요. 신은 한자로는 이렇게 펼칠 신자를 써요. 신. 아까 우리 신라면 할 때 그 신은요, 천간에 있는 신이고요. 요거는 펼신인데 원숭이를 뜻해요. 그러면 신년이 왔어. 무슨 경신년이야 라고 해보자고요. 경신년이야. 그러면 원숭이띠의 해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신년은 원숭이에요. 그 다음에 유는요, 닭유자예요. 이 유자는 그나마 좀 많이 알잖아요. 그쵸? 동물로는 닭이고요. 술 담는 그릇이래요. 왜 유시부터 술을 마시잖아요. 유시는 언제냐면 저녁 5시부터 7시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술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 담는 그릇이며 유시라고 하고 닭이에요 라고 해요. 정유년이다 라고 얘기하면 닭띠해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그 다음 술을 볼게요. 술은 이렇게 술자를 썼고 마름질한다는 의미가 있대요. 동물로는 개를 뜻해요. 왜 경술국치에 기억나시죠? 경술년 경술국치에다 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1910년이잖아요. 이 술은 동물로는 개예요. 그래서 개띠해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해예요. 해는 이렇게 해자를 쓰고 간직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로는 돼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돼지띠가 복이 많다고 하잖아요. 앉아서 가만히 먹고만 있고 그런 해예요. 자,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를 가지고 제가 이걸 오행을 한 번씩 붙여봐 드릴게요. 지금 다 기억하지 못해도 되고요. 오행으로 자는요, 수에 해당해요. 물이에요, 물. 자수, 해수는 물이에요. 축은 뭐냐면 토예요. 토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소가 땅 위에서 많이 움직이잖아요. 일을 하고 땅과 가깝고. 그 다음에 인하고 묘는 목에 해당해요. 그래서 부를 때 인목, 묘목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면 사주 글자에 인이 있다 그러면 목이 목오행이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진은요 토에 해당해요. 진토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축토 있었잖아요. 진토 이런 거 다 토에 해당하는데 토라는 글자가 사주에 많으면 생각이 많고 사색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 다음에 사는요. 이 사화는 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오는 화예요. 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자옥에 해당하고요. 사 글자나 오 글자가 있는 사람들은 아까 병화, 정화처럼 활동성이 있어요. 불처럼. 그 다음에 미는 다시 토가 되고요. 신유는 금이에요. 신유금이 있으면 사람이 조금 날카롭기도 하고 의리를 지키기도 하고 단단한 느낌이기도 하고 또 계절적으로 신유는 가을이기도 해서 무언가를 거두어 들이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열매가 있기도 하고 지금이 신월이거든요. 그러면 여름이 거의 끝나가고 가을로 들어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고 낮에는 좀 더운 그런 날씨가 되는 거죠. 자, 술은 다시 토가 되고요. 해는 수예요. 아까 자수랑 해수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띠 다음에는 다시 쥐띠가 오는 거예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가 끝나면 다시 자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해 밑에 다시 자가 동생인 거죠. 이렇게 자부터 해까지를 12지지라고 불러요. 지지는 땅지, 가지지를 써서 땅을 12가지로 나눈 거예요.
대체로 친숙한 동물이죠. 용 빼고. 용은 워낙에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나 중국, 동양에서. 그래서 왜 임금의 옷 문양에 용 문양 많이 넣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단청에도 많이 넣고. 이렇게 12동물이 순서대로 배치되는 거예요. 1등이 자, 꼴등이 해지만 해 뒤엔 다시 자가 오게 되어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죠. 또 비슷한 나이 또래라면 쥐띠와 소띠가 있으면 쥐띠가 형이 되겠죠. 먼저 왔잖아요. 또 1년 먼저 나왔거든요. 뱀띠와 말띠가 있으면 뱀띠가 먼저 형이 되고요. 제가 이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걸 갖고 예를 하나 들었는데, 요새는 82년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임술년생 이렇게 불러요. 왜 갑오경장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갑오개혁 할 때 갑오년 이렇게 부른다고요. 지금은 82년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옛날 분들은 그렇게 길게 살지 않았거든요. 60간지 60년이라는 게 인생에 한 번 그걸 맞이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오죽하면 환갑잔치를 했겠어요. 근데 지금은 환갑은 누구나 가능한 거고 7순, 8순, 100세까지도 사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지만 이야기하면 대체로 그 시대에 통용이 됐던 것 같아요. 또 이제 58년 개띠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58년 개띠. 이 시기는 전쟁이 끝나고 자녀를 많이 낳는 세대여서 베이비붐 세대라고 했어요. 정말 58년에 약 80만 명이 출생했대요. 2019년에는 30만 명밖에 안 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거의 퇴직을 했거든요. 나이가 돼서. 그러니까 무리가 많으니까 거론되는 일도 많고 또 한국 현대사에 굵직한 어떤 사건들을 겪었고요. 근데 이제 요걸 한번 보세요. 58년 개띠, 82년 개띠는 24살 차이가 나요. 12띠가 있으니까 12년마다 같은 띠가 없는 게 사실이고, 또 이걸 띠동갑이라고도 말하고요. 또 이제 큰 띠동갑을 한번 보자면 작년에 경자년이었잖아요. 그때 또 경자년에 환갑을 맞이한 분이 있는가 하면 경자년에 태어난 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띠동갑이라고 하지 않고 간지가 같단 말이에요. 그쵸? 간지가 어떻게 같냐면 경자 60년 뒤에 경자 똑같은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아는 연도로 한번 띠를 나누어 본다면 58년도 개띠, 82년도 개띠, 70년도 개띠, 94년, 2006년, 2018년이 다 개띠예요. 가장 최근에 태어난 건 2018년생이고요. 그러니까 12년에 한 번씩 같은 띠가 온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띠를 가지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를 가지고 띠랑 좀 연결해주고 또 어디가 형인지 어디가 아래인지도 알 수 있고, 그 정도를 공부를 하시고 기왕이면 한자를 좀 써보시면 익숙해지니까 자기 일간이 어떻고 찾아보는 데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